방첩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주는데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여유 있게 적었던 부분이 아니라 당시 구청원장 관사 입구에 있는 공터였기 때문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었었습니다. 원장 공간 앞에서 썼다는 얘기도 제가 처음 들었고 그 헌재 증언 이후에 사실 파악을 해봤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관계가 달랐습니다. 11시 6분이면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예, 보신 그대로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내일 최종 변론 직전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윤석열 대통령의 10번째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됩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다시 증인으로 출석을 하는데요. 지난 탄핵 심판 때 그 메모만 내종류다 혹은 홍장원 1차장 취중이었다 여러 공격들을 받았었고요. 어제 저희 뉴스에 출연해서 정치 체포 명단을 어디서 썼느냐 그 장소를 두고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명단 관련 이야기는 이미 이 22시 58분에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두운 관저 공터에 있었으니까 일단은 그 주머니에서 펜과 메모지를 꺼내 적으려다가 일반 전화, 개인 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안 폰으로 하자라고 해서 전화를 끊고 일단 통화가 중단됩니다. 직무실에 가서 보안 폰으로 어떻게 그 방첩사령관하고 연결할 수 있어? 그랬더니 보좌관이 보안 폰으로는 방첩사령관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11시 6분에 이제 다시 기존에 했던 개인 전화로 다시 연결하게 되죠. 제가 그 직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앉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선체로 바로 여인영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를 합니다. 그 명단을 전화를 든 상태에서 조급하게 다시 메모지를 꺼내서 막 적게 된 거죠. 어제 저희 동정민 앵커의 질문에 조목조목 그 체포 지시, 체포 메모를 어디서 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했어요. 바꿔보면 일단 말이 좀 바뀌긴 했어요, 홍 차장. 지난번에는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 썼다고 했다가 조태영 원장이 탄핵 심판 나와서 CCTV 보니 본인 사무실이었다. 아니다, 어제 저희 뉴스에 나와서는 공터가 아닌 집무실이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많이 혼란스럽고 헷갈리시면 맨 마지막 말만 보면 됩니다. 홍 차장, 공터가 아닌 집무실에 썼다.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홍 차장의 행적을 알 수 있는 국정원 CCTV가 시간대별로 공개가 됐는데 최수영 평론가님, 일단 홍 차장 말을 국정원 CCTV가 탄핵을 한 셈이 됐어요. 그렇죠. 지금 홍장원 차장의 주장과 지금 CCTV는 영상을 보여주는 건데 전혀 배치가 됩니다.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홍 차장의 얘기했던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왜 중요하냔 말이죠. 일각에서는 홍장원 차장의 뭐 그 디테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큰 흐름을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홍장원 차장의 이 발언이 바로 그 계엄이 바로 내란임을 등식화시킨 거고 그다음에 체포조 발언이 결국 여권 분열도 가속화시켜서 그게 탄핵을 통과시키게 했던 결정적 동력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억이 선명하지가 못하다. 근데 저는 제가 여기서 지적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장원 차장은 대북 공작 전문가입니다. 이 젊었을 시절부터 이런 어떤 공작과 그런 어떤 뭐 메모 혹은 본인들의 기억 특수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인데 국정원 블랙yon 출신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하루 이틀 지난 상황에서 자신의 기억이 혼돈됐다라고 말씀하는 걸 많은 분들이 믿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이야말로 이런 것에 대한 특화된 훈련을 받으신 분이 기억의 재구성, 오락가락한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탄핵의 가장 결정적인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내일 심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윤기찬 부위원장님, 제가 한번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모든 진도를 다 따라갈 수 없으신 분들은 맨 마지막 말만 보면 됩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말. 공터가 아닌 집무실에서 메모 받아 적었다. 근데 CCTV를 보면 국정원 CCTV에 따르면 10시 56분엔 공강에서 본청으로 갔고 그러면 본청 내부로 간 거 아니냐. 모르겠어요. 홍 차장은 내가 AI급 기억력도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력 다소 혼돈일 수도 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혼동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혼동이 저렇게 본인 경험이 완전히 다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컨대 명단을 받아 적은 장소 그 상황은 이해를 정확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바뀌었는지 아니었는지 이거는 기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공관 앞 공터인지 청사 앞 공터인지를 헷갈릴 수 있었어도 이것이 건물 내인지 본인 책상 앞인지 아니면 밖에서 부랴부랴 적은 것인지 이 부분은 글쎄요 기억을 틀리게 할 이유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10시 43분부터 이게 청사에서 10시 43분으로 나와가지고
58분쯤에 다시 청사로 돌아왔다는 거거든요. 그 뒤로 1시 반까지는 청사에서 이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이게 공간 앞이어서 받아 적은 건지 공터 앞인지에 대해서 장소와 상황을 계속 말을 바꾼다는 거죠. 바꾼 것인지 아니면 바뀐 것인지 몰라도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빙성을 얻기 어려운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명단을 본인이 적은 내용을 정서시켰다는 부분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자, 안에서 만약에 그 사무실 내에서 적었어요. 이전 기억과 다르게. 그러면 정서할 이유가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좀 믿기 어려워진 부분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앞서 지나갔던 화면을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2번 정도 말이 좀 바뀐 부분. 그런데 이제 공터가 아닌 집무실. 그마저도 홍 차장 당시 12월 3일 밤 국정원 내 행적, 동선, CCTV를 보니까 이게 아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회의에서 뭐라 그랬냐면 홍 차장은 혼동한 점을 인정한다고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차 변론 시에 헌재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22시 58분과 23시 06분의 통화 내용이 마치 23시 06분에만 있었던 것처럼 약간 혼동되었고 공관 공태에서 22시 58분 내용이 간과된 것처럼 보입니다. 명단을 적은 것을 관저 공태에서 서서 적었다고 했는데 22시 58분에 공관 공태 상황과 23시 06분에 직무실에서 서서 받아 적었던 사항을 다소 혼동해서 진술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장현주 변호사님 혼동하고 헷갈릴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윤 대통령 측은 취증이었다라는 공격가가 있지만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근데 다만 정말 중요했던 탄핵 심판 5차 변론 날이었잖아요. 오히려 방송 출연이나 인터뷰보다 그 증언의 진술을 좀 더 본인이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 어떻게 국정원 블랙요원 출신이 그 당시의 장소나 기억에 혼동이 있을 수 있겠냐 이런 비판을 하시지만 저는 오히려 홍장원 전 차장이 블랙요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CCTV 동선으로 금방 확인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거짓으로 말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 혼동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지금 시간을 보면 10시 58분의 통화와 그리고 11시 6분 통화입니다. 지금 기껏해야 8분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 개업날 밤에 사실 그 엄중했던 상황 그리고 뭐 한덕수 총리는 그 당시에 너무나 경황이 없어서 국무회의 상황도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대답할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홍장원 차장으로서도 지금 여인영 그 사령관과 전화가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었고 불과 8분 차이로 전화를 했던 것. 그렇다면 본인이 집무실에서 서서 그 엄청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서 메모를 받아 적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에 혼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너무 지나치게 홍장원 차장에게만 완벽한 기억의 복귀를 요구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더 법적으로는 이 탄핵 심판 절차에서 별로 유리하게 적용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소가 어디였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지엽적인 것이고 홍장원 전 차장이 했던 진술 그리고 메모의 내용 이런 본질적인 내용은 전혀 변함이 없고 일관적이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재판관들이 이런 부분을 저는 더 본질적으로 참고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탄핵 소추안 뭐 여권의 분열 혹은 여러 가지 시발점이 됐기 때문에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는 관점에 다를 수 있어요. 기껏해야 8분 차이 아니냐. 다만 이 8분 차이를 통해서 뭐 본인이 국정원 블랙요원 출신이어서 하나하나 뭐 여러 가지 기억의 퍼즐을 맞춰봤다고 하는데 CCTV 동선과 다르다면 이게 정말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겠죠. 정치인 체포 지시가 지금 탄핵 막판 핵심 화두이기 때문에요. 국민의힘에서는 홍장원 차장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하여튼 야권과 관련한 정치적 중립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출발 지시도 받기 전에 국회를 봉쇄할 수 있을 수는 없는 일이므로 홍장원의 진술은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홍장원 차장의 진술은 100가지 종류로 그야말로 카멜레온처럼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진술을 믿고서 내란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는 세력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아니 국정원 핵심 인사가 시간 장소 헷갈리는 게 말이 되냐. 진술만 100가지 종류가 넘는다. 김기현 의원은 카멜레온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좀 꼭꼭 씹어봤을 때 물론 뭐 본인이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신빙성에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들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조금 처음부터 좀 진술하기 전에 뭔가 좀 정확한 상황들을 메모를 해놓으시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얘기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억을 가지고 급박한 상황에서 했던 행위들이 분단위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기억이 모두가 다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어차피 이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 비화폰도 아닌 본인의 개인 폰으로 전화를 했다고 하니까 그 통화 기록은 정확하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중요한 것은 그 통화가 이루어진 장소나 위치가 아니라 그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과 그 통화가 과연 어느 정도 동안의 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그 통화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서로 주고받았는가 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국정원이 오늘처럼 이렇게 CCTV의 시간대별 위치를 공개할 게 아니라 차라리 이 CCTV 전체를 공개하는 게 저는 더 좋겠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시는 분들이 이 홍장원 전 1차장이 단지 그냥 걷고만 있는 건지 아니면 걸으면서 통화를 하는 건지 아니면 사무실에 들어가는 장면들이라든지 거기에서 서서 홍장원 1차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서서 메모를 적고 있는 건지 이런 행위들이 같이 다 공개가 됐을 때 이 홍장원 1차장의 증언의 신빙성, 신뢰도 이런 것도 같이 체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왕 공개할 거면 다 공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변호사이신 윤기찬 부위원장께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국정원이 CCTV 헌법재판소에 공개해서 이거 봐라. 홍장원 차장 행적이 본인의 주장, 증언과 사실과 다르다. CCTV 직접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국정원이 현재?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은 홍장원 씨가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사실 제출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헌재법에 보면. 근데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직권으로 이거를 증거 채택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홍장원 씨의 메모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그 헌법재판소가 아직 증거 채택을 안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 증거 채택을 위해서는 그 신빙성에 관련된 정황 증거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헌재에서 직권으로 그 국정원에 요청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돼야지만 이게 일단락되는 것이지. 지금 이 공개된 부분이 국회에 제출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 제출한 부분을 재판에 사용하는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헌재가 거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합니다.